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, 눈 밑에 아이크림을 바르고 팩을 붙이고 한다고 해서 항상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. 그래서 만 잘해도 10살에 어려워 보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. 원장님, 얼굴에서 가장 이제 아이가 들어 보이는 부분, 원장님은 좀 어떤 부위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눈밑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할 때 눈을 가장 먼저 쳐다보게 되고, 또 시선이 가장 눈 주변에서 머물게 되는데, 그때 눈밑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. 만약에 눈밑이 검게 착색이 되거나 또 불룩한 거 그 밑으로 그늘지게 되면, 아, 나이 들어 보인다, 좀 피곤해 보인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, 이마주름이나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웃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름처럼 보일 수 있어서 사람들은 부드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, 눈 아래 퀭한 느낌은 표정에 상관없이 항상 있을 수가 있어서 이마나 팔자주름보다는 눈 밑에 꺼짐, 불룩함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어지는 요인 같습니다.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마나 볼 이런 부분들은 볼륨이 있어서 괜찮은데, 유독 눈밑 부분이 좋지 않아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곤해 보인다,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곤 하는데, 눈밑 주변을 개선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을 때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, 10년은 젊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, 눈 밑에 아이크림을 바르고 팩을 붙이고 한다고 해서 항상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. 눈 밑이 불룩하고 그 아래 부분이 그늘져 보이고 하는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예요. 표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눈밑 지방의 불룩함과 그에 따른 어떤 그늘짐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항상 좋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. 그래서 눈밑만 관리를 잘해도 10살에 어려워 보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. 이 눈밑 그늘 하나만 제대로 걷어내도 인상 자체가 달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. 원장님, 그러면 눈밑은 나이가 들면서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? 좀 다크서클 때문은 아닌가요? 좋은 질문이에요. 많은 분들이 뭉뚱그려서 다크서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눈밑이 어두워 보이고 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이 두 가지의 요인을 잘 아는 게 오늘의 중요 포인트입니다. 첫 번째는 색의 문제예요. 눈 밑의 피부는 되게 얇아요. 그래서 자외선이 비칠 때 쉽게 착색이 될 수 있고, 또 피부가 얇기 때문에 혈관의 비침 때문에 또 어두워 보일 수 있고, 또 혈액순환은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올 때 칙칙한 피가 혈액순환을 하게 되면 그만큼 눈밑이 어두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. 이렇게 세 개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, 두 번째는 불룩함과 그 그림자 때문입니다. 이거는 색의 문제가 아니라 굴곡의 문제이죠. 원리를 말씀드릴게요. 눈, 우리 안구의 주변에는 위에, 아래, 뒤쪽에 지방이 있습니다. 이 지방이 존재하는 원인은 눈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. 이 눈밑 지방을 앞에서 잡아주는 얇은 막이 있는데, 이걸 경막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나이 들에 따라서 이 경막이 느슨해져요. 느슨해지면 눈 밑에 있는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서 불룩한 눈밑 지방이 됩니다. 그 경계에 고랑이 생기고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. 그러면 더더욱 눈밑이 어두워 보일 수 있죠.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발생할 수 있어요. 나이가 들면서 눈밑고랑 아래쪽에 볼 쪽에 볼륨이 빠지게 되면 눈 밑에 불룩하고 그 밑에 생겼던 그림자가 볼 쪽까지 쭉 이어지는 경계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. 이게 더더욱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원장님, 그럼 눈 밑에 그늘 이런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눈밑 그늘의 원인은 구조적으로 불룩함과 꺼짐, 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이죠. 첫 번째는 눈밑 지방 재배치예요. 이게 되게 말이 어렵지만, 눈밑 아래 불룩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잘라내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. 눈밑의 지방을 아래로 쭉 펼쳐주고, 그러면 불룩한 부분은 가라앉게 되고 밑에 있는 고랑은 채워지는 느낌이죠. 그런데 이렇게 펼치기만 하고 그대로 놔두면 내 조직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. 그래서 펼친 지방을 그 주변 조직에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의 원리입니다. 원래 있던 내 지방을 옮기는 거라서 무리되지 않고 결과가 자연스럽습니다. 그리고 눈밑이 불룩한 분들한테는 특히 잘 맞는 수술이죠. 두 번째는 지방 이식이에요. 눈밑 지방 재배치처럼 눈밑이 조금 불룩하고 일부는 꺼져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심하게 꺼져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고, 내 배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눈 밑에 꺼진 곳에 알맞게 채워주는 수술이죠. 아무래도 이물질이 아니라 내 지방이다 보니까 결과가 되게 자연스럽고 부담이 없습니다.
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늘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늘이 생기는 원인, 즉 튀어나오거나 꺼지거나 하는 구조적 원인을 정리하는 겁니다. 그래서 표면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유지가 오래될 수 있는 편입니다. 정리하면 눈밑이 불룩하고 그 아래가 꺼져 있어서 굴곡이 느껴지면 눈밑 지방 재배치, 그런 굴곡 없이 눈밑이 꺼져 있기만 하면 눈밑 지방 이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내 눈밑의 상황이 어느 수술에 더 적합한지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 원장님, 그러면 이렇게 눈밑이 꺼질 때 지방 이식 말고도 이렇게 채우는 이렇게 뭐 필러 같은 것도 좀 흔하잖아요. 그 필러로 좀 채우면 안 될까요?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꺼진 곳을 채운다는 목적은 같지만 성격은 꽤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쪽이 낫다라기보다는 내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먼저 필러의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다는 거예요.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술 시간도 짧고 회복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이 꺼지지 않고 살짝 꺼진 눈 밑에 정도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. 하지만 단점도 존재해요. 첫째, 시간이 지나면 필러는 천천히 흡수하게 돼서 반복해서 채워야 돼요. 둘째, 눈밑 피부는 되게 얇아서 쉽게 볼록해 보일 수 있고, 또 필러가 너무 표면에 위치하게 되면 푸르스름하게 비쳐서 더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. 그리고 눈밑은 움직임이 되게 많거든요. 말할 때, 웃을 때 이렇게 움직여지면 넣은 필러가 자리를 완전히 잡기 전에 이동해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셋째, 눈밑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볼록해질 텐데 필러는 꺼진 곳만 채우는 역할을 하다 보니 눈밑이 조금 더 볼록해지면 또 꺼질 거고 계속해서 필러를 채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반면 지방 재배치와 지방 이식은 내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으면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원인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정리하면 눈밑이 살짝 꺼진 초기라면 필러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눈밑이 많이 불룩하고 그에 따른 꺼짐도 심하면 근본적으로 수술 쪽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눈밑의 어두움이 색소나 처짐 때문이라면 접근 방법은 달라져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고 눈밑은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원장님,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나 지방 이식은 좀 얼마나 오래 가나요? 필러랑 유지되는 정도가 좀 다를까요? 먼저 필러부터 말씀드릴게요. 제 생각에는 필러는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 눈밑 필러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게 되는데 이 필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흡수돼서 없어지고 일부는 남게 되는데 사람마다 부위마다 유지되는 편차가 아주 심하게 됩니다. 내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. 반면 눈밑 지방 재배치나 지방 이식은 내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거다 보니까 필러보다 유지 기간이 비교적 길고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밑 지방을 앞에서 잡아주고 있는 느슨해진 경막을 강화시켜주고 눈밑 지방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킨 다음 잘 고정해서 하는 수술이다 보니 그 결과가 오래 유지되는 편이고,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의사의 스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눈밑 지방도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다시 불룩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수술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눈밑의 지방의 이런 부분도 한 번 수술하고 평생 간다라기보다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맞춰 관리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요즘 부쩍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 건 이 눈밑도 큰 몫을 차지해요. 눈밑 지방이 불룩해지고 그 밑에가 좀 꺼져 보이는 이 그림자 때문이죠. 이거는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서 아이 그림이나 화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.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튀어나온 불룩한 눈밑 지방을 아래로 잘 펼쳐줘서 개선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, 그리고 꺼진 눈밑 부분을 채워주는 내 지방으로 채우는 지방 이식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
둘 다 그늘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계산하는 거라서 잘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고 결과가 오래 유지되는 편이에요. 필러는 간단하지만 편차가 심할 수 있고 유지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눈 밑의 어두움이 색소나 처짐이 주된 원인이라면 접근 방법이 달라지니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